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모두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시작을 해서 기출과정에 아마 돌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셔서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말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출과정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출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직장인 동차 여러분들을 위한 큰 맥락에서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렸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할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기출 문제풀이집에 정답을 표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답을 체크해 놓으면 이거를 나중에 좀 활용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답을 표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 또한 문제집에는 정답을 굳이 표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답을 표기하지 않는 그 목적과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틀립니다. 자, 우리 직장인 동차 여러분들, 제 경험상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해당 문제를 풀어보고 그 강의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봤던 목적이었지, 나중에 이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제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출 과정에 대한 문제집을 문제를 푸는 용도,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제가 학습했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돼서 나오는지 서브 교재로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답 표시를 굳이 하지는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푸셔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연습장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고, 틀린 문제는 그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신다던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신다던가, 내가 이 문제를 사전에 공부할 때는 틀렸다 정도 목적으로만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파란 펜과 빨간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보기를 옳은 것 혹은 틀린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이 시험의 관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출과정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만큼 정제되어 있고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래서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시면서 옳은 지문은 이 파란색 펜을, 형광펜을 사용하셔서 그 핵심 단어와 키워드에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틀린 보기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펜을 사용하셔서 틀린 보기의 핵심 단어와 키워드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그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모든 보기들이 옳고 그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파란색, 빨간색으로 다 그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의 지문들도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줄을 긋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 보기를 보시면서 이 내용은 내가 잘 몰랐구나, 아니면 알아도 약간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구나,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꼭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만 파란색, 바뀌었네요. 파란색 혹은 빨강색으로 줄을 그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마킹으로 표기를 해 두시는 겁니다. 수업을 막 듣다가 보면 이 교재가 어떤 거는 파란 게 그어져 있고 빨간 게 그어져 있고 이러겠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에 책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내가 파랗게 그었던 부분 혹은 빨갛게 그었던 부분, 그 내용들만 반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복습을 하실 때에 이렇게 그어진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거나 또 계속 학습을 하시면 좀 애매했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들이 이런 기출 과정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쉽게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 두 번째 교재로 활용을 하셔서 빨간색, 파란색을 통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답을 찾아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암기 카드를 만드십시오. 자, 이제는 남은 6개월 동안 암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각 수험생별로 공부를 하는 그 장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부착해서 뭐 앉아서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또 중간에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하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가고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디지털화 되어 있는 내용보다 이 아날로그적인 나만의 암기 카드를 또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조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잘 안 외워지는 암기 항목들을, 자, 요런 암기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 손에 딱 쥐어질 수 있는 요런 암기 카드를 각 과목별로 저는 6개를 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암기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요거 이제 등기법 할 때 제가 썼던 암기 카드인데, 요렇게 앞장은 요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잘 안 외워지는 항목의 문제, 질문이죠. 질문을 요렇게 씁니다. 이 뒤쪽에는 해당 질문하고 연계되어 있는 답안들을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앞장만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앞장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였더라? 생각을 하고 답을 확인하고, 다음에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 확인하고 답안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기법 뭐 많네요. 회사 가서 뭐 이렇게 잠깐 짬 날 때마다 이제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앉아서 뭐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들여다보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들어가면 뭐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거 뭐였더라 확인하고, 다음 이거 뭐였더라 또 확인하고, 이런 식의 암기 카드를 다 만드세요. 만드시면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고 작성하는데도 별로 큰 노력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암기 카드로 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암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시험장 가셔도 이 암기 카드에서 내용이 막 나와서 출제가 되었고 그럴 때 희열도 막 생기고, 암기 카드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기출과정을 이수하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고 정말로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많이 잡았던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이라던가 동형 모의고사, 출제 예상 문제, 뭐 이런 이제 문제풀이 과정들이 막 생기는데, 사실 이 기출 과정만큼 문제가 깔끔하고 좋은 지문들을 경험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만큼 좋은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과정 절대 놓치지 마셔서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길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였습니다.